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5번째 금 올림픽 전설이 된 김우진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아마 다들 이 너무너무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이 미국의 이 브레이디 앨리슨을 좀 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마 5세트 10까지 다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연장전까지 가서 최종 금을 딴 건 우리 김우진 선수였다라는 거죠. 네,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통산 5관왕에 올랐습니다. 이 올림픽 통산 5관왕은 처음이에요. 네, 사실 이게 결국 그래서 올림픽 전설이 됐다라는 건데 전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네, 연장전까지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멘탈 잘 붙잡고 누가 더 완벽에 가깝나를 겨뤄서 된 전설입니다. 근데 대체 얼마나 완벽에 가까웠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4.9mm 차이였다. 사상 첫 양궁 5개 종목 모두 석권을 했다라는 거죠. 네. 4.9mm 차이 이게 무슨 얘기냐? 5세트까지 갔는데도 승부가 겨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른바 연장전으로 가는 거죠. 한 발씩 쏴서 누가 더 완벽에 가깝게 정중앙에 더 가까우냐를 겨루게 되는 건데 어제 김우진 선수는 55.8mm가 떨어져 있었고요. 미국의 브레이디 앨리슨은 60.7mm.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4.9mm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5mm가 요만큼 되죠. 요만해요. 네. 요것도 안 되게 이 차이가 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전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꼭 메달을 따야만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잘하고 고생한 거는 꼭 메달을 따지 않고 이 메달 색깔에도 구애받지 않고 구슬땀 흘리면서 저 먼 나라 파리까지 가서 열심히 경기에 임해준 우리 태극전사들 모두 현재 임할 예정인 우리 태극전사들 모두를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여주 40도 주말까지 질식 폭염입니다. 저희가 폭염했는데 이젠 그냥 폭염이 아니에요. 질식 폭염이다라는 겁니다. 왜? 어제 여주 점동면에선 한낮 온도가 오후 3시 33분에 40도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이 정도 올라간 건 자동기상 관측 장비의 기온이 40도를 돌파한 게 2019년 8월 5일 안동시 이후에 5년 만이다라는 겁니다. 40도까지 찍은 건 5년 만이다. 이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여기 좀 보겠습니다. 양평 39.3도, 서울 36.2도 올 최고였었다. 이러다가 2018년에 홍천 41도 기록도 깨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죽하면 지난 3일 하루 사이에 온열 질환으로 최소 3명이 숨지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폭염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세계일보입니다. 필버, 거부권, 쳇바퀴, 폭염보다 더 민생 잡아. 네. 필리버스터, 거부권 지금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의 상황이 폭염보다 더 민생을 잡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계속 필리버스터 하고요. 거부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은 제로인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민생 법안은 저 뒤로 밀려나 있고 폭염보다 더 민생을 잡는 게 지금의 이런 정쟁 쳇바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오늘은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이 노란봉투법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아마 또 거부권이 행사가 되겠죠. 네, 폭염보다 무서운 정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야 의원, 언론인 등 통신조회 파장, 민주당 전방위 사찰, 검찰 적법 절차.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난 대선 때 당시 국민의힘의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다라는 이른바 허위 사실을 보도하려고 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대선
여론 조작 뭐 의혹이라고 저희가 통상 얘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이 당사자가 대장동의 김만배 씨였죠. 이 대장동 화천대유. 근데 김만배 씨가 이 받고 있는 혐의를 조사하는 검찰이 보니까 통신조회를 했는데 누구를 했느냐. 야당 의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 그리고 더불어서 언론인들도 다 통신조회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지난 1월에 했는데 지금 7월 말 8월이 돼서 통신조회 했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검찰은 이 수사를 위해서 누구랑 연락을 했는지 봐야 되니까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또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이란 보복 초읽기 이르면 5일 공격. 5일?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이란 보복 초읽기 무슨 얘기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 하니에가 지금 사실 이스라엘로 추정이 되는데 이 피습을 이 폭발로 인해서 숨졌습니다. 피습은 아니고 폭발로 인해서 숨졌습니다. 자고 있다가. 근데 관련해서 이란에서는 이거 이스라엘이 한 거 아니야. 우리 보복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보복이 대체 언제냐. 이르면 5일. 오늘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저 먼 나라에서 아유 공격하네. 전쟁이 나겠네가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보다 더 우선하는 건 혹여나 이 근방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대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또 무서운 건 여기예요.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은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이란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한 뒤 이란이 예측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공격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보복 양상이 다를 거다. 다시 말해서 큰 전쟁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굉장히 큰 한 12차선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통일로입니다. 12차선이 교통통제를 한 것도 아닌데 차가 정말 요 앞에 조금 있고요. 한 대도 없습니다. 이렇게나 없을 수가 있느냐. 도심이 왜 텅 빈 거야? 라니까 이제 다 여기가 있었구나. 여긴 어디냐? 어제 같은 날 영동고속도로입니다. 네,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들. 어디 갔나 했더니 피서를 갔구나라는 얘기인 거죠. 네, 참 날이 너무 더우니까 다들 피서를 갔네. 피서가 더위를 피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지금의 이 더위가 또 피해지는 더위인가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눈길 가는 기사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같이 볼까요? 네, 국민의 58%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 결혼 못한다. 라는 겁니다. 네. 한국보사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해봐서 한 성인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겠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랑 결혼 안 해요가 58.2%. 빨강색이 여자고요. 네, 안 한다가 58.2%, 한다가 41.8%. 그럼 연애 결혼 말고 그냥 친구나 지인이랑 술자리나 할 수 있는 거냐 물어봤어요. 안 한다가 33.2%, 한다가 66.98%입니다. 네. 연애 결혼 안 해요가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안 먹고 술도 안 먹어요가 3명 중에 1명은 되더라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가 중요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아예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상대방과 나와 좀 다른 상대방을 받아들일 마음적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된 걸까에 대해선 아마도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살인 폭염입니다. 아깐 질식 폭염이었는데 이번엔 살인 폭염이요. 말이 자꾸 무서워지죠. 보겠습니다. 40도 살인 폭염이다. 네. 더위로 숨진 분들이 11명이나 된다라는 거죠. 3일 하루에만 3명이 숨졌다라는 건데 온열 질환자 발생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7월 첫째 주에 92명에서 약간 줄어드는가 했어요. 비가 오고 그러면서 76, 74 그러다가 넷째 주에 337명으로 거의 한 4배가 넘게 쭉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첫째 주에는 거의 더블로 59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심지어 숨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대체 얼마나 덥길래 이런 것이냐? 저희 리포트 하나 보고 오시죠. 장렬하는 햇빛을 피해 그늘에 자리 잡은 노인들이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엔 역부족입니다. 땀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도 등을에 땀이 다 젖어요. 정신을 잃기가 딱 좋습니다. 그 온도가. 어제 경기 여주의 점동면은 한낮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아 6년 만에 40도대를 기록했습니다. 1904년 기상관측 이래 국내에서 기온이 40도대까지 오른 건 총 8번으로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기록된 41도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도 관중 4명이 더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도심은 보행로 옆으로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로 더 뜨거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열기는 42도에 육박합니다. 실외기 앞을 지나가면 이제 더운 열기가 확 올라오는데 솔직히 조금 기분은 좀 안 좋아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선 과열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기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네, 정말 날이 더워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보겠습니다. 밭일하다가 사망, 체온이 42도였다라는 거죠. 네, 더불어서 아까 얘기도 나왔죠. 50도 넘은 잠실 야구장 관중 4명은 이송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웠길래 50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여길 좀 볼까요? 잠실 야구장의 이 덕아웃에 있는 온도계입니다. 근데 이 온도계 눈금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쭉 올라가서 여기가 50도죠. 요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50도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대체 얼마나 더운 거냐. 이 정도가 됐으니까 사실 관중 4명 이송되고요. 하던 이 야구 경기도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취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네. 더워도 너무 더운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저희가 키워드가 살인 폭염이죠. 살인 폭염. 김진욱 대변인님, 살인 폭염이라는 말 공감하십니까? 요즘 그 말에 공감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어젯밤에 네. 너무 더워서 밤잠을 좀 많이 설쳤는데 아마 네. 뭐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지금 이런 시절에 그 외부 활동은 정말 좀 자제하셔야 되는데 네. 어르신들이 또 외부 활동을 또 그래도 하시는 또 밭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들한테 안부 전화 같아요. 며칠 전에도 그 경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그 돌보시는 네. 그 사회복지사께서 80대 노인께 전화를 드렸는데 네. 아무리 전화를 드려도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뭔 일이 있다라고 직감을 네. 하고 그 집에 가봤더니 어르신께서 이 마당에 쓰러져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나. 그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건 네. 전화 같아요. 예, 여러분들의 관심은 사랑이고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더 들어서 저도 어머님께 가끔 좀 전화 좀 드리고 그래 보겠다고 생각을 좀 다시 해봤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다 사실 주변에 어르신들 사실 요즘에 같이 모시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한 번씩 전화하셔서 아우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더위 안 드셨어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죽하면 그냥 폭염도 아니고 살인 폭염, 질식 폭염, 자꾸 폭염 앞에 뭐가 붙는 상황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다음 기사를 좀 보시죠. 네. 해발 1200m의 배추도 다 죽었다. 네.
보통 고랭지 채소, 고랭지 배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발 고도가 높은 데서 키우는 배추인 거, 좀 서늘하게 키우는 이 배추인 건데, 이 배추가 해발 고도가 높은데도 너무 더우니까 더워서 보시는 것처럼 누렇게 지금 다 떴어요. 타 죽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고랭지 이 경작을 어디서 하느냐? 태백에서 하죠, 태백. 근데 태백의 기온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역대 가장 더운 태백시의 여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86년 이래 쭉 지금 이 그래프가 보이시죠? 가는데 2024년, 네. 위에 있는 빨간색이 7월 평균 기온입니다. 7월 평균 기온이 23.9도로 1위였다. 가장 높았다, 관측 이래. 그러면 그 전달 6월은 어땠느냐? 6월도 역대 2위였다. 20.2도로 2위였다. 6월에도 역대 2위, 7월에는 사상 최고. 그러니 배추가 살 수 있겠느냐? 타 죽었다라는 거죠. 네. 배추가 근데 이렇게 타면 문제는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폭우 아니면 폭염, 밥상은 울상. 폭우 아닌 폭염 때문에 밥상은 울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올해 배추 도매가 어떠냐? 1월에 6,183원이었다가 계속 쭉쭉 올라가요. 14,000원이 넘었습니다. 한 15,000원가량 좀 찍었나 싶었는데 좀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오르고 올라서 아마도 추측컨대 8월 중순쯤 되면 16,000원, 17,000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배추가 다 타버리는 날씨다 보니까 배추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배추만 타냐?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배추 가격 평년보다 29.5% 비싼데요. 상추, 시금치도 급등세가 뚜렷하다. 잘 타는 아이들은 비싸진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 그러면 야채만 이러느냐? 가축, 어패류 폐사 신고도 잇따른다. 이 얘기는 단순히 뭐 야채, 채소뿐만이 아니라 고기, 물고기 이런 것도 다 지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생선도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야채, 물고기, 네. 지금 이 뭐 동식물들이 다 너무 살기가 더운 여름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폭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폭염 대비 건강 수칙이에요. 물 자주 마시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외 활동 자제. 나가시면 안 돼요. 밭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네. 가능한 한 외출을 하지 마시는 게 좋은데 해야 하면 햇볕을 좀 차단하시는 게 좀 낫다. 더운 시간대에는 최대한 휴식을 해라 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폭염을 좀 주의하고 뭐 물 많이 마시고 뭐 할 거예요 라고 하긴 하지만 더워도 너무 덥다 보니까 이런 상황은 윤조진 위원님. 사실 거의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드는 생각이 그럼 에어컨 없는 쪽방촌은 어떡하냐 이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을 또 틀어도 네. 있다 해도 이게 에너지 가격 때문에 약간 좀 그 트는 게 겁나는 사람들도 있죠. 조마조마하면서 틀죠. 예, 그리고 또 에어컨을 틀면 또 냉방병이 걸립니다. 아. 요즘 그래서 학생들이 또 많이 병원을 찾는다고도 해요. 네. 그리고 진짜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제 피서철이다 보니까 도심에 좀 한가하잖아요. 네. 그럼 장사가 잘 안 되고 손님이 없거든요. 음. 그럼 손님이 없다고 해서 에어컨을 꺼놓느냐? 그러면 손님이 들어왔다 나가죠. 더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기는 하는데 네. 손님의 발길은 뜸하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이 타들어간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피서철임에도 불구하고 피서객들이 야외 활동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요. 예, 또 바닷가에 있는 그런 또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폭염 때문에 여러모로 민생 경제까지 많이 좀 짓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폭염이 지금 여러모로 이 파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 더운 날 에어컨 조마조마하면서 그래도 틀면 트는 건데 이 에어컨도 없고 틀 돈도 없는 이른바 뭐 쪽방촌이나 이런 분들 사실 이렇게 이른바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없는 사람은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쏟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걱정되는 게 에어컨 가격이죠. 이 전기요금 이거 어떡하지라는 생각.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절약이 된다고 해요. 작동 전에 일단 실내를 환기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개 방향을 위로 좀 올리면 찬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좀 더
빨리 시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외기, 필터를 청소하면 더 빨리 시원하다. 선풍기랑 같이 사용하면 더 골고루 이 집안 전체에 찬 공기가 퍼지겠죠. 이런 걸 통해서 에어컨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더불어서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냉방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제습으로 바꿔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좀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네, 가정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들 더위를 좀 잘 이겨내시길 바라봅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